같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신공공관리론입니다. CC 후드는 필수 암기입니다. 최초로 신공공관리론을 제안했던, 단어 자체를 제안했던 사람이니까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분은 시장주의 동그라미 신제도주의 경제학. 그래서 후드를 쓰시려면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주의는 핵심 단어 큰 시장 작은 정부, 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했다. 신관리주의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같은 말이죠, 그죠? 과감하게 재량, 인센티브, 성과관리. 그래서 재인성으로 보통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장으로 연결하면 행정 운영에 재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설계한 다음 성과관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문장 만들기 싫으시면 그냥 행정 운영에 재량 부여, 인센티브, 성과 관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키워드만 나열하시면 돼요. 목표는 직권적으로, 수단은 분권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통제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NPM은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NPM적 개혁으로 대응을 잘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NPM이 출제되기보다는 NPM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출제되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신공공관리와 뉴가버넌스의 비교가 있는데, 일단은 뉴가버넌스 위주로 봅시다. 시민주의는 필수 암기죠. 그죠? 시민주의,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표현이고, 시민 실패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시민 재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이 아니라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 놓으면 꼭 써야 될 단어가 신뢰와 협동이죠. 신뢰와 협동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강조하는 메커니즘이죠. 신공공관리는 결과나 성과를 강조한다면, 신국장관리는 과정 설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투명성, 신뢰성, 민주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죠. 고객으로 볼 것이냐, 시민으로 볼 것이냐. 이 단어를 쓰시면 두 개를 써야 되는데요. 고객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관점이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니까 차별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죠? 그러나 시민은 법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즉 사회계약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따라오고요. 고객의 불만 표출은 엑시트다, EXIT. 그러나 시민의 불만 표출은 voice, VOICE, 항의. 그죠? 그래서 시민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과 정보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 참여나 국민 참여가 강조되기 때문에 요 단어는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민 참여나 국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시민주의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제 국민을 뭘로 보기 시작했다? 고객이 아니라 시민으로 보기 시작했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무슨 관점? 법적이고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되며, 불만 표출한 항의를 하며 적극적인 항의를 위해서는 시민 재창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앙트레 프레뉴어, 공공기업가로서 성과급이죠. 공공기업가로서 관료를 보기 때문에 공공기업가에게 적합한 동기부여 방식은 성과급이라면 조정자입니다. S와 관련해서 하면 스테워드, 청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조정자 됐습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어떤 공익에 대한 헌신과 봉사라는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통점 넘어가시고, 고객과 시민은 방금 했으니까, 그죠? 시민만 다시 한번 봅시다. 시민. 때로는 시민을 국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민과 국민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절대 고객과는 구분해 줘야 된다. 시민은 사회계약, 법적이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평가된다. 그래서 평등 동그라미 voice, VOICE. 그래서 시민 재창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 참여를 위한 담론을 촉진해야 된다. 그죠? NG는 뉴 가버넌스의 줄임말이고, NPS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줄임말입니다. 뉴 가버넌스, 협력 가버넌스나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바라보는 국민은 뭐다? 바로 사회계약의 참여자인 시민이다. 다음 주제 보시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네트워크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
거버넌스, 협력 거버넌스. 이게 다 기출 문제거든요. 우리 그냥 같이 본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지 그 단어의 내용을 위주로 써주신 다음에 내용은 똑같이 갑니다. 자, 광의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협의 동그라미. 큰 문제로 놓았을 때는 그냥 광의와 협의 개념이 있다. 광의는 시점으로 하면 정부 실패 이후 밑줄. 그래서 정부 실패 이후, 뭐 다른 말로 하면 1980년대 이후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국가개혁, 행정개혁을 총칭한다. 아주 넓은 개념이죠. 다시 그래서 세계연맹의 굿 가버넌스 개념이나 굿 가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WGI, 자, 월드와이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 측정 지표 얘기할 수 있죠. 다시 가이 피터스의 거버넌스 모형도 광의의 거버넌스입니다. 두 가지. 광의의 거버넌스는 시기로 하면 몇 년도 이후? 80년도 이후. 이론으로 하면 정부 실패 이후 개혁을 총칭한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자, 협의 동그라미. 일반적 의미라고 써보세요. 일반적 의미. 여러분들이 작은 문제로 놓았을 때는 그냥 바로 이걸 쓰면 되거든요. 큰 문제로 놓았을 때는 개념 땡땡 무슨 의미? 일반적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주면 좀 공부한 티가 나니까. 자, 로즈, 르호데즈입니다. 정확하게는 쓸 때는 로즈라고 한글로 쓰시고 RHODES, 로즈 서비스 연계망. 최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2002년 정정길 교수님 학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분이죠, 그죠? 이 선진 제국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는 논문에서 로즈의 서비스 연계망을 가버넌스 개념으로 사용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행정학자들이 이 관점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그라노프라는 학자가 콜라브라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뭐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니까 학자 한 2명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수험을 하는 관점에서는 득점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학자 한두 명씩 나와주면 좋다 그랬죠, 그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본 학자는 누구다? 로즈다. 로즈, 서비스 연계망. 거버넌스의 내용, 다내신. 자, 다내신입니다. 다내신. 요거는 필수 암기입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고 네트워크이며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정 운영. 아주 단순한 암기입니다. 협력 거버넌스. 로즈에 하면 다양한 행위자, 네트워크, 신뢰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국정 운영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행위자 밑에다가 시민 참여 적어주시고,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죠.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이론이 강조되는 배경이 되겠고요. 신뢰라는 것은 내가 가진 신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 이른바 사회 신뢰, 사회 자본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협력 거버넌스를 위한 3가지는 뭐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요하고 정책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회 신뢰나 사회 자본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뭐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원칙이라고 하면 OECD라는 국제기구에서는 공참 체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인용하는 거고 그냥 민주 효율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민주 효율. 그렇죠? 가장 바람직한 행정은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이죠, 그죠? 민주적이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국정 운영에서 다내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협력 거버넌스, 뉴 거버넌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자본 별표 A. 이게 지금 20년째 출제 안 돼서 저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죠? 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그죠? 일단은 웰빙 오브 네이션이라는 2002년 OECD 보고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베트남이 경제발전에는 물질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 자본이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후쿠야마의 95년도 트러스트죠. 그 다음에 OECD 국가들이 웰빙 오브 네이션. 국가의 웰빙은 사회 자본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라노베트라는 교수입니다. 약한 연대의 강함. 스펠링 쉬우니까 그냥 한번 답안지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베트남, 이탈리아 쓰시고, 그냥 이런 것들은 무조건 습관적으로 써줘야 돼요. 클리셰라는 거 아시죠? 베트남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사회 자본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대표적인 학자죠. 어떤
선생님들 책에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저는 호평민 결사, 호평민 결사 이렇게 외울게요. 뭐 3분법, 5분법 크게 상관없는데 풍부하게 외우면 좋겠죠, 그죠? 호혜규범, 경로사상, 이웃사촌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경로사상과 같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회규범, 호혜규범이라고 하죠, 그죠? 평등, 그죠? 관용의 문화죠, 그죠? 평등과 관용의 문화 이런 것들이 사회 자본이죠. 평등과 관용의 문화를 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반대가 뭐겠어요? 돈 많다고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막 관리소장님이 또 경비원들을 막 갑질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특권 의식이나 갑질 같은 바로 이 평등과 관용의 어떤 호혜 규범에 배치되는 거죠. 시민관여는 적극적으로 공적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사회의 속성을 말하고, 결사체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교량형은 브리징이죠, 그죠? 수평적인 위크타이, 약한 연대죠, 그죠? 수평적 결사체, 약한 연대는 동그라미 되어 있으니까 사회자본 형성에 순기능을 하고, 결속형, 수직적, 우리가 지연, 하견, 혈연이라고 써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결속형 사회자본, 지연, 혈연, 하견으로 연계된 결속형 사회자본 됐습니다. 이거는 사회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꼭 구분해 주시고, 사회신뢰, 제가 핵심 키워드 적어놨죠. 주관적 믿음의 취약한 지위 수용. 이것만 기억하면 돼. 신뢰는 뭐라고요? 주관적 믿음에 기초해서 취약한 지위,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위험 부담적인 지위를 수용하려는 거죠. 친구를 믿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멋있게 하면 뭐라고요? 친구를 내가 믿기 때문에 위험 부담적인 지위라든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부 신뢰는 뭐겠어요? 정부에 대한 무슨 믿음? 주관적 믿음에 기초해서 정부가 하라는 행동이나 뭐 것들을 따라하는 것들을 말하죠. 자, 외웁시다. 호평민결사, 호평민결사 됐습니다. 요까지가 필수항입니다. 요걸 안 쓰면 득점하기 힘들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회자본이 좀 문제 낸 분은 우리나라 사회자본이 좀 문제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한국의 정부 신뢰 45 체크해 주시고, OECD 평균은 51이고 정치 효능감은 40이다. 정치 효능감은 아시죠, 그죠? 내가 투표를 하면 정치가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정도를 말하고, 요까지는 기억 안 하더라도 45, 50이란 기억해 주십니다. 다시 뭐라고요? 45, 50일 됐습니다. 그죠? BLI 지표도 체크해 주시고, 이제 상식입니다. 최근에 뭐 GDP나 우리 1인당 소득 같은 거 잘 안 쓰고, 아예 2011년 OECD는 비욘드 GDP 선언한 다음에 이제 경제적이고 양적인 지표가 아니라 better life, 더 나은 삶, 삶의 질 지표에 따라서 보고 있는데, 공동체 발표해 주시고, 공동체 밑에다가 결사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사체. 우리나라가 결사체, 그죠? 빵점이라는 거죠. 꼴등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민 참여는 1위 체크해 주시고, 세 개는 확실히 기억하고 갑시다. 호평민 결사니까 호의 규범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하면 되겠고, 평등은 아까 말했던 갑질이나 특권 의식을 하면 되겠죠. 시민 관여는 좋고, 결사체도 우리 공동체가 OECD 국가에서 사실상 꼴등이다. 그리고 사회 신뢰의 대부분인 정부 신뢰가 45, 51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 자본이나 사회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그죠? 근데 시민 참여가 관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해서 재고 쓰시고, 재고 방안. 그래서 사회 자본의 재고 방안에서는 그냥 호평민 결사 외우면 끝났죠. 호혜 규범과 평등, 시민 관여가 있는데, 뭐 우리가 시민 재창조 같은 것도 좋지만, 우리 요즘에 밑에 이제 시민 참여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그 6페이지 맨 밑에 줄 맨 끝에 보면 메르스 확산지도, 마스크 시민지도 위에 있는 성동구민층, 우리 리빙랩이라고 하고 있는, 또는 시빅테크를 하고 있는 이런 좀 최첨단인 거 써주면 좋죠, 그죠? 시민 관여가
우리 1등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빅테크 그리고 시민 재창조가 되면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선순환적 관계가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관한 지원 또는 결사체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사실 이 관점에서 NGO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2007년 우리 KDI는 사회자본 실태조사에서 사회자본 제고를 위해서 뭐 공론조사, 시민 배심원, 합의회의 등을 주장했다. 공공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들을 주장했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